김건희 씨 7시간 취재 내용 제보해도 보도가 안 된다.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은 이미 검찰총장 때부터 대통령에 나설 준비를 한 것이다. 김건희 씨 녹취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들도 많다. 자, 어제 출연했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인터뷰 주요 내용들 중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측도 반론권도 들어보는 차원에서 인터뷰 시간 마련했는데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김경진 상임공보 특보단장 모시고 20대 대선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또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취재 윤리에 어긋나서 이게 지금 녹음이 됐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7시간 50분 분량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죠. 예. 네. 그렇게 긴 시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MBC를 통해서 이걸 방송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신뢰관계 또 헌법이 정한 통신의 자유 이런 부분에 위배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일부만 아마 저희 쪽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대부분은 그렇죠?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모든 내용은 국민들께서 듣고 최종적으로 아마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네네.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고 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일종의 경험으로 학습이 되면 앞으로 누구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겠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친한 사람하고도 아무 얘기 못하는 불신 사회의 첫 단초가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 그 기자분이 어쨌든 본인의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서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통화가 7시간 그러니까 45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끊어진 거 붙이고 한 거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 통화로 한 시간 54번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건데 네. 이제 어쨌든 녹음해서 쓸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난 기자 자격에서 취재한다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저도 기자분들하고 통화 많이 하는데 네네. 기자분들 이거 특보님 요거 방송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그대로 텍스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보면.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특정한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은 공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니까 그게 이렇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의 원칙이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을 참 혼탁하게 만들었다. 되게 말조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느낌은 좀 드네요. 자, 이게 사적 통화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알려지면서 후폭풍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권오수 회장과의 20년 인연을 강조는 했는데 관계자들이 이제 구속된 것과 비교해서 김건희 씨는 검찰의 소환장에 대해서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일단은 출두를 안 한 거죠? 근데 자기가 대선 이후에 나가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공적인 법정에 재판로 나가는 거 또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거 이거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몸이 아프다거나 객관적인 여러 가지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하고 협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재판부가 정하는 사항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겠죠. 평범한 사람으로서. 네. 근데 만약에 검찰이 소환장이 온다면 그러면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면 되고 없다면 사실은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사적인 통화다. 사적인 대화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네네. 이 도이치모터스 부분은 검찰에서는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못 하냐면 소환 조사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대체로 주가 조작에 동원된 자금이 한 그때 당시에 700억 대 정도 되는가 봐요, 보면. 네. 근데 김건희 씨는 지금 한 20억 정도의 자금을 그때 구속됐던 분 한 분한테 내가 이 정도의 자금이 있으니 당신이 요걸 가지고 이 종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맡기겠다 해서 한 4달 정도를 아마 서너 달 정도를 맡겼던 걸로 하고 있고 그 중에 그 맡으신 담당하신 분이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도이치모터스가 포함이 돼 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래요. 이분한테. 그래서 결국은 한 3, 4개월 만에 요 맡긴 금액을 다 회수를 했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700억대 주가 조작에서 20억, 맥시멈 20억인데 아마 4개 종목으로 분산돼서 갔으니까 대략 한 뭐 5억 남짓 뭐 그냥 n분의 1로 한다면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요 정도 금액이 간 게 무슨 주가 조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주가 되겠느냐. 네네. 이게 현재 검찰이 추정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공범들로 지금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의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에 김건희 씨의 김자 이름도 못 들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선 이후에 조사받고 싶다. 이건 평범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희망사항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없었나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검찰에서 액션이 있어야겠죠. 먼저 네네네. 검찰에 수사를 해서 혐의를 파악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검찰에서도 이건 혐의 인정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나 소환 절차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외에도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상당히 사적인 관계에서 나왔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네. 어쨌든 영빈관을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옮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네. 기사 제목은 지금 김건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은 이명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도사라고 표현은 안 했는데 내가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빈관 터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영빈관 터를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옮길 거야.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네. 옮길 거야. 왜 영빈관 옮길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럴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명수 씨가 쭉 옮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선언 문장을 얘기하고 김건희 씨가 옮길 거야라고 한 게 그러면 진심으로 일단 우선 김건희 씨가 먼저 주동적으로 옮기자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명수 기자가 얘기한 것을 수동적으로 오케이 한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이게 김건희 씨가 본심으로 지금 옮기자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 하고 이게 받아준 것인지 받아준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대화할 때도 좀 귀찮으면 영혼 없이 그래 네 말 맞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과 어떤 사고 속에서 이게 그래 옮겨야지라고 하는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는지 그건 사실은 김건희 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당신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머릿속에. 근데 사실은 그걸 김건희 씨한테 지금 물어보긴 뭐해요. 근데 최소한 기사 제목에 김건희 씨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주동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약간의 상황 맥락에 대한 오독을 유도하는 측면은 있어요. 여지가 있다. 오독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서도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고 서울의 소리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이 김병진 특보님 생각하면은 예전에 그 최순실 사태 때에 청문회장에 앉아 계신 그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만나 뵈니까 반가운 그런 마음인데 자, 이 김건희 씨의 사례와 또 최순실 씨의 사례에 대해서의 어떤 그 공통점, 기시감이 된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 김건희 씨는 윤석열 배우자고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씨 배우자는 아니잖아요. 보면 이게 정식 부부냐 아니냐. 부부냐 아니냐로 봤을 때는 아니죠. 당연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최순실 씨는 자기 개인 이권을 챙겼잖아요. 자기 딸 정유라 씨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삼성이라든지 몇몇 대기업을 움직여서 말도 제공받고 네. 무슨 재단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해서 대기업에서 거기에 돈을 출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과실을 따먹기도 했고. 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글쎄 대통령 후보자인 윤석열을 움직여서 무슨 돈을 따먹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 혹은 이 범민주당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네.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한 동기가 됐던 최순실 씨하고 비슷하게 등가시키는 속칭 말하는 이제 언론에서 이걸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무속의 영향을 얼만큼 받느냐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더욱더 어떤 그런 기시감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 거거든요. 최순실도 그때 뭐 청와대 안에서 무슨 구술했다 이런 건데 그때 특검 안에서도 그게 확인된 바는 없어요. 오히려 특검 발표에 의하면 그런 사실 없다고 지금 얘기했고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구시나 무당 얘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돈 뇌물 뭐 이런 게 문제였고 네. 김건희 씨 부부는 이제 무속 관련해서 지금 한 서너 가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뭐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제 몇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네. 7시간 50분 대화 속에서 무속과 관련된 대화가 제가 보기에는 한 7,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단 더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물론 이제 더 무속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니 그 대화 내용에 시간을 한번 타임 체크를 네. 해봐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7시간을 다 듣지는 않았으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10분 안쪽이에요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일부 대화의 편린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는 민주당이나 범진보 진영에서 무속과 관련된 프레임의 오물을 이 김건희 씨 얼굴에 씌우려고 하는 이런 작업이 아닌가. 예. 근데 아니 민주당 쪽에서도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본명이 그레고리오입니다만. 네네, 신자십니다. 예. 그리고 신부님들 맨날 이제 고해성사 오는 우리 자매님들한테 아이 점찍 맨날 갔다 와서 그렇게 고해성사 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제 그러시긴 하지만 네네네. 이게 무속 자체가 무슨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건 범법의 아닌 것 영역은 같고요. 아니죠. 예, 그런데 예. 다만 이제 지도자로서 적정한 판단력의 범주와 관련해서 무속이 얼마만큼 이제 영향을 너무 미치는 큰 영향을 받으면 분명히 그건 아니다. 네, 이제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이제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러기는 예.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7시간 50분의 분량 속에서 이 무속과 관련된 내용이 한 지금 나온 게 한 4가지 항목 정도 돼요. 네네. 대화 내용의 시간도 한 5, 6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가지고 이게 5, 6분 안 되는 거는 김경림 의원님은 지금 아시나요 혹시? 아니 언론에 나온 4가지 항목의 텍스트 네네. 그걸 가지고 시간을 재보니까 지금 5, 6분 정도예요. 네, 보면. 발표된 것만 그만큼 예. 거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연 전시업 그다음에 예술 뭐 이런 기획업을 네네네. 하고 있는 이런 분이 마치 무속인이고 무속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 낙선 운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이런 프레임 방식의 선거운동 때문에 국민들이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그 무속 논란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닌 자신을 후보라고 지칭한다던가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미숙한 사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는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물론 이제 검찰청장 배우자일 때도 사실은 일정 정도 공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이 가져야 될 책임과 의식 또 가져야 될 철학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게요. 비판받을 대목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김건희 씨가 사적 통화를 통해서 사적 통화에 대해서 이제 설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여론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이제 배우자로서 공식 등판을 얘기를 하고 지금 네이버에 오늘 또 프로필이 네. 아주 네,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자, 대국민 사과나 혹은 뭐 등판하는 시기 이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이제 사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김지은 씨 약간 비판한 대목이 있잖아요 보면. 네네. 그 미투. 그러니까 미투 관련해서. 네, 예, 그 그것도 부분, 좀 당황스러운 네,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구술했다고 구술했다 이야기. 그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섣부르긴 한데 네. 만약에 명확한 증거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아무리 사적 대화라도 그 두 건의 발언은 분명히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내부적으로 개진한 바 있고요. 네네. 사과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은 저는 뭐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등판 여부나 등판 시점도 아직까지는 오늘 오전까지는 결정된 게 없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고 아마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노력들도 또 동시에 오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7인회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 보면 뭐 무공천 그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이고 잘 하시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기왕에 선거 전에 좋을 때 좀 잘하지. 집권하고 있을 때 잘하지. 그때는 실컷 못된 짓 많이 하고 조국 사태 때 여전히 무슨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집안을 무슨 도륙냈다, 징역 3년을 살렸다 이렇게 전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하다가 네. 이제 와서 선거가 불리해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게 얼마만큼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닐까. 네네. 그런 의구심이 마음속에 든다. 일어나죠. 네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살다 보면 긴 세월 이제 살다 보면 호박이 수박 안 되고 수박이 호박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보면. 근데 뭐 보면은 이게 지금이 그런 시즌인 거죠. 선거 전이면 다들 절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니까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긴 하죠. 네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부처님 법구경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물방울이 한 방울 때문에 네. 항아리가 넘어지진 않아요. 항아리가 찰 정도로 잘못을 했던 물방울이 누적이 되면 항아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어가는 것은 이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집권의 시간 동안 그만큼 잘못한 게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딱 한 건의 잘못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특분이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오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네. 예, 무죄가 지금 2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었죠. 이거 죄 안 된다. 옛날에. 예. 그랬는데 추미애 지금 그다음에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기소하라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그랬더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죠. 그런데 다시 항소심에서는 옛날에 검찰이 무죄한 게 맞았다라고 또 무혐의 결정이 났죠. 네. 이건 최종적으로 결국은 대법원이 판단을 해줄 문제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돈만 빌려준 차용으로 대여로 볼 수 있을 거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최초에 무혐의했던 것이 당시 윤석열 검사가 무슨 압력을 넣어서 무혐의를 하도록 했다. 이 비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항소심 무죄 판결로 반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판에 가서 이렇게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히는 일들이 좀 없이 그냥 잘 판단들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매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오늘 김경진 특보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 특보단장 모시고 그레고리오. 네. 예. 윤석열 후보는 안보로시오랍니다. 안보로시오죠. 네. 예. 그리고 그레고리오 특보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